10분 마무리합시다. 10분. 자, 마무리. 자, 우리 제일 먼저 뭐부터 출발했죠? 비과세. 자, 취득세, 비과세 같은 경우는 일단 크게 과세권자에 대한 비과세와 형식적 취득에 대한 비과세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때 과세권자에 대한 명예나면 일단 뭐다? 이러면 비과세. 그리고 특히 2번 형식적 취득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형식적 취득에 제일 중요한 게 뭐랬어? 신탁. 그래서 신탁법상 신탁으로서 신탁 등의 변경 때 그 신탁 계약 당사자인 누구? 위탁자, 수탁자, 신수탁자. 그래서 누가 간에 왔다 하면 탁자 간에 왔다 갔다 하면 형식적 취득이냐 뭐다 이러면 비과세. 다만 형식적 취득에도 주택법상 주택조합 등이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신탁이라든지 또는 조합 등이 취득하는 뭐 여러분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비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제외합니다라고 있었죠. 이게 첫 번째 취득이었죠. 형식적 취득이었죠. 두 번째가 바로 뭐였죠? 여러분 환매권 행사였죠. 근데 이게 징발재산 정례가나 특별조치법 등 법률에 따른 환매권 행사할 때만 뭐다? 비과세. 그냥 단순히 환매 등기가 병행한 부동산 매매했던 비과세, 요거 비과세 해주고 안 해주고 특례소를 갑니다라고 했었죠. 근데 우리 세 번째 뭐가 있었죠? 임시건축물이 있었죠. 임시건축물. 그래서 임시건축물은 가건물이가 취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이게 중과 대상이 되거나 사치성 재산 중과 대상은 1년을 보면 초과하면 비과세 해줘 안 해줘? 안 해주죠.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가 바로 건축법상 개수가 우리 지방세법상 나왔어요 여러분. 개수. 그래서 주택법상 공동주택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 등을 뭐 할 때 개수로 인해서 취득할 때 취득 당시 시가비력이 얼마? 9억 원 이하일 때는 이때는 뭐다 여러분? 비과세. 이거 뭐 생각하냐면 여러분 예전에 말할 때 제가 오래된 아파트의 노후화된 엘리베이터 교체 이거 생각하라고 그랬죠. 다만 이때 비과세 대상인 개수에는 뭐는 제외한다? 건축법상 대수서는 제외한다라고 했었고요. 기억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취득시기로 넘어갔죠. 그래서 취득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매매 등의 유상 취득이랬죠. 이런 시험 출제 여부에 관계없이 여러분 하고 적용되는 건데 이때 유상 취득 시기는 취득의 유형에 따라서 자 오로지 국지외수 공판장에 한해서만 올라갔어요 여러분. 사실상 잔금지급일. 부동산 거래 신고나 개인 간의 매매 등에 따라 올라갔어요 여러분. 계약상 잔금지죠. 근데 계약서 잔금지는 계약서에 적힌 날에 무조건 취득한 걸로 보다 보니까 중간에 매매 계약이 어떻게 해서 중도 해제가 돼서 취득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첫째 뭐가 되지 않고 등기 등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두 번째 법정 서류 4가지에서 취득일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뭐 하면 입증하면 이때 취득을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랬죠. 이때 바로 법정 서류가 바로 뭐 있었냐면 4가지 화해 인락 이거 있었죠. 두 번째 뭐였죠? 거민계약서였죠. 세 번째가 우리 지방세법상 계약해제 확인서 있었죠. 네 번째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장, 군수, 구청장, 교반, 거래 계약 해제 확인서가 있었죠. 이 4가지가 있었죠. 요 4가지 중에서 1번, 2번, 3번은 증여일 때도 적용한다고 그랬죠. 4번일 때는 바로 부동산 거래 신고일 때 증여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니까 아니니까 법정 서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랬죠. 자, 상속을 받았다. 언제? 상속 개시일. 증여받았다. 언제? 증여 계약일. 단 증여세나 양도세, 국세는 증여 계약일이 아니라 언제? 증여 받은 날 그랬죠. 이거 꼭 좀 기억해 달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다음 우리 과표로 넘어왔었죠. 과표, 취득세 과표는 취득 당시 가격인데 이거는 뭐야? 원칙과 예외와 특례로 구분하셔야 그랬죠. 그래서 원칙은 취득자가 뭐 한 가액이 여러분? 신고한 가액을 하고 예외로 신고를 하지는 않은 무신고나 또는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 가격이 뭐보다 적을 때 시가편에 적어서 무슨 신고하면 과소신고하면 이때는 과표가 뭐로 바뀌어? 시가편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우리 특례 그 유명한 국지외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때는 과표를 뭘로 가라? 사실상 취득하러 가라. 그럼 이때 신고한 가격은 시가편에게 제한을 받지만 사실상 취득한 시가편의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게 차이점이랬죠. 그래서 신고한 가격이 납세무자인 취득자 신고한 가격이 시가편보다 적으면 이때는 신고한 가격 인정하고 안 하고 안 하고 뭐가 된다? 시가편액이 과표된다 했죠. 그래서 이게 바로 취득세 과소신고 납부가 돼서 보통징수를 가면서 뭘 끌고 간다? 가산세 때린다 그랬죠. 그런데 사실상 취득 가격 확인이 됐으니까 안 됐으니까? 됐으니까 얘가 시가편액보다 어떻게 해도 작아도 과표는 뭐가 되는 게 여러분? 사실상 취득 가격이 과표가 되는 게 바로 특례라고 그랬죠.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져서 과표를 뭘로 했는데 사실상 취득 가격을 했는데 나중에
다운 계약서 등에 의해서 세무서장으로부터 뭘 받았거나 통보를 받았거나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한 자료에 의해서 뭐 확인된 금액보다도 사실상 취득가격이 어떻게 하면 적으면 이때는 과표가 뭐가 된다? 확인된 금액. 요게 우리 신설된 규정입니다.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양도소득세 다운 계약서 써갖고 취득자 다운 계약서 시켰다가 나중에 발견되면 추징 들어간다. 그 얘기죠.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취득 가격의 범위를 포함 안 할 때 포함 대상과 제외 대상이랬죠. 이때 특히 포함 대상, 제외 대상 여러분이 제일 먼저 기억할 것이 바로 할부, 연부, 이자나 연체료 또는 공인중개사한테 지급한 중개 보수는 개인인지 법인지 확인하세요. 그래서 개인은 제외, 법인은 포함. 요거 주의하라고 그랬죠. 나머지 이제 우리 제외 대상으로 봤던 것이 바로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 광고 선전비. 그렇죠? 광고 선전비 있었죠. 또 뭐 있었죠, 여러분? 우리 이주비, 지작물 보상금 등 취득 물건과는 뭐 여러분? 별개의 권리에 대한 뭐 여러분? 보상금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부가치세 제외됐었죠. 그 주의하라.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랬죠. 그리고 역시 간주취득의 과표는 무슨 가격이다 여러분? 증가한 가격이 제일 중요하다. 이때 간주취득 대표가 바로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토지의 지목 변경, 그 다음에 건축으로서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거와 개수가 있었다 그랬죠. 특히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증가한 가격은 원칙과 예외로 구분하셔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라고 있었죠. 기억하셔야 되고요. 우리 마지막 취득세 표준세를 넘었었죠. 취득세 표준세는 취득의 유형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해서 원시 취득 몇 프로? 2.8%, 상속을 받았다 2.8%, 단 농지면 2.3, 증여를 받았다 3.5, 비영리사업자 받았다 2.8, 공유물의 분할, 합유물의 분할, 총유물의 분할이나 공유권의 분할이나 부동산 공유권 해소에 의한 지분이라는 취득일 때는 몇 프로? 2.3. 그리고 그 밖에 유상 취득하면 몇 프로? 4. 근데 그게 농지면 3. 그게 주택이면 주택 유상 취득세인데 주택 유상 취득세는 주택의 가액에 따라서 6억 이하일 때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2%. 2%에 따라 개정해서 올해 계산 시기에 따른 세율. 그래서 딱 7억 5천만 원이 얼마? 2%가 된다. 그래서 7억 5천만 원 이하일 때는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고 7억 5천만 원 초과하면 3% 가는 증가된 효과가 발생했죠. 근데 9억 초과는 몇 프로면 3% 했었죠, 여러분. 이렇게 주택 유상 취득세를 적용했었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랬었죠. 예, 그리고 뭐 나머지 세율 적용해서 여러분 특히 증축 개축일 때 증축 개축 또는 개수가나 무슨 취득? 간주 취득. 과표는 무조건 무슨 가에? 증가한 가에. 이때 적용한 세율은 무조건 뭐야? 원시 취득세율 2.8.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들이다라고 했었죠.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